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그 5번째 시간입니다. 4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 5번까지 왔네요. 많이 피곤한데 한번 달려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갑신정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림만 좀 보여주고 끝냈던 것 같아요. 네, 3일차나 요 내용만 좀 설명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조선을 자신들의 그 속방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청나라, 그래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던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의 남부 지방을 점령하고 베트남의 북부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가자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베트남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는 이제 양무운동으로 길러냈던 이 신식 부대 조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자 프랑스의 내정 간섭,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반도로의 진출을 좀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청나라의 남쪽을 좀 안정시키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푸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 일부를 철수한다 했는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2분의 1 절반을 뚝 잘라서 베트남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이렇게 청푸전쟁에서 전황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청나라가 만약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격변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군대를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진개합하는 이제 이렇게 청나라의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을 이용해서 청나라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먼저 미국 공사에게 같이 좀 협조를 해달라,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공사에게는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게 요청을 했고, 일본은 청나라가 쉽게 군대를 움직이거나 어떤 활동을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게 됩니다. 박영효가 수원에서 길렀던 신식부대,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 군 부대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나름대로 싸워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개화파는 이제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보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갑자기 이제 한쪽에서 뭐 화재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제 온건파 사대부들, 민씨 척족들, 민씨 세력들을 좀 제거하고 창덕궁으로 가서 놀란 고종과 민비에게 청나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 빨리 일본에게 군사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일본군 보고 좀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왕과 왕비를 경우궁이라고 하는 좀 작은 궁궐로 모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실상 감금을 하게 되는 거죠. 잡아두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이들은 개화당 정부를 세우고 좀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14개조의 혁신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하고 청과의 사대 관계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가 있는데 이분을 빨리 돌아오라고 한 게 좀 재밌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던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았다는 게,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게 좀 참 재밌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그 개화당 정부의 핵심 보직에는 흥선대원군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흥선대원군 세력과 손잡고 민씨 세도 가문, 민씨 세력들을 좀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정권을 좀 잡기 위해서 안정적인 좀 기반이 필요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을 주도할 수 있게 내각제도를 세우고 신분제
신분제도를 없애려고 좀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호조로 세금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걷고 있으니까 한 군데로만 걷자. 호조에서 세금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토지에서 얻는 이익에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지조법 개혁을 통해 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보부상 단체였던 보부상들의 그런 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업활동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해상 공국을 좀 제거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원색의 위안스카이가 이끌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예상과 달리 좀 빠르게 개입을 하고 일본군이 이제 청군과 전투에서 수적으로 밀리자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지원 약속을 포기하고 대사관으로 일본 공사관으로 철수하면서 3일 만에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3일 천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자주적 근대국가를 추구했던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운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들의 이런 활동은 이제 후에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계승됐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수 지식인, 엘리트 지식인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었고 일본의 그런 침략적인 의도를 간과하고 너무 일본에 의존했다는 거, 그리고 농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토지개혁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포트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해밀턴 항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거문도입니다. 거문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좀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보자면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요충지 아닙니까? 당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거 잘 안 그려지네요. 이쪽은 러시아 세력의 아이고 남하. 아이고 이거 자꾸 또 이게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뭐야. 이게 왜 또 선택이 돼버렸다. 다시 하자. 이거. 예,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이 제국주의 열강의 십자로에 있었던,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세력의 대립, 청과 일본의 대립이 동서 대립이었다면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남북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십자로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청과 일본의 대립은 조선을 놓고 자신들이 흥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영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일의 갈등은 러일의 갈등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영국은 러시아의 동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기들 막사를 만들고 심지어 그곳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이름까지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밀턴 항이다 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85년 3월달의 일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조선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고 이 사실을 주변 강대국들에게 통보를 하죠. 정작 조선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83년 1월 달에 이미 영국과 조영 수호조교를 맺어서 국교를 맺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영국에 항의를 하지만 영국은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조선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 땅을 점령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나라에게 너희가 우리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청나라에게 이제 요청해서 청이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와 영국을 중재하게 되는데 영국의 그 거문도 점령은 오히려 청나라와 일본을 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조선 땅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지금 현재 조선 안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과 청나라도 이 불똥이 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나름대로 군사적인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충돌을 좀 막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는 또 텐진이라는 곳에서 텐진 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병하기로 약속하게 되는 게 1883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나서죠. 본문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일본은 자신들이 오히려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한 세력이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공사관이 공격당하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조선에게 한성조약을 강요합니다. 조선은 어이가 없었겠죠. 정변에 참여했던 나라가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 빨리 돌려보내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따지니까 일본은 적반하장입니다. 일본의 외상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전함 7척과 군대 2개 대대를 끌고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하자는 거냐? 뭐 해볼 테면 하자 뭐 이런 식이죠. 결국 조선 왕실은 일본과 굴욕적인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노우에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공사관 지키던 병력 150명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개 대대급이면 여러분 한 500여 명 되거든요. 대대급 병력들을 아예 남겨놓고 가버립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문도 사건이 나왔고 일본과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맺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병하게 되면 서로 통보하자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본에게 많이 양보를 했는데 청나라로서는 이제 조선에서 군사적인 중립화는 이루더라도 어차피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더욱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자 이제 조선은 좀 짜증 났겠죠. 그래서 청나라에 좀 반대하기 위해서 내무불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내정에서 우리 스스로 좀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조로 비밀 협약을 체결해서 청을 견제하려고 하죠.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이렇게 되자 이제 영국이 이 소문을 듣고 조로 비밀 협약을 체결해서 조선 정부가 러시아하고 붙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청나라가 또 이걸 일부러 판을 키우기 위해서 막 소동을 펼치거든요. 뭐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이 이제 놀라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말이 안 나오네.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청나라의 중재로 1887년 몇 년 있다가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고 조선은 나름대로 청나라에 반대하려는 운동들을 펼쳤으나 결국 청의 압력과
관리 부족, 재정 부족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미국에밖에 공사를 파괴 못했을까요? 다른 나라의 공사를 파괴 못한 건 청나라의 집요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조선을 중립화하자라는 주장을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가 건의하고 미국에 유학했던 육일존이 이런 내용을 집필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죠. 거문도 사건. 시간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